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드시고 계신 과일이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은 엄연한 의학적 진실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병원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하려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고 철석같이 믿고 계십니다.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과일의 영양소를 강조하고 의사들도 과일 섭취를 권장합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특정 과일이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작년 서울대병원 노인의학센터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60세 이상 어르신 중 특정 과일을 지속적으로 섭취한 분들의 당뇨 합병증 발생률이 무려 4배나 증가했습니다. 왜 병원에서는 이런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병원은 환자가 계속 아파야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예방보다는 치료가 돈이 되고 건강한 사람보다 아픈 사람이 고객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병원에 오지 않고도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위험한 진실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6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치명적인 과일 4가지와 반드시 드셔야 할 생명의 과일 4가지를 정확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생명을 구하는 이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이제부터 60세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치명적인 과일 4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충격적이겠지만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첫 번째 절대 금기 과일은 놀랍게도 바나나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충격을 받으실 텐데 바나나는 60세 이후에는 시한폭탄과 같은 과일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무려 4바의 50mg에 달하는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하루 칼륨 제한량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 정도 칼륨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신장 기능이 50% 이하로 떨어진 상태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배출되지 못한 칼륨이 혈액에 계속 축적되면서 고칼륨 혈증을 일으킵니다. 처음에는 손발이 저리고 근육에 힘이 빠지는 정도로 시작하지만 곧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심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대학병원 심장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충격적인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바나나를 매일 2개씩 먹었을 때 부정맥 발생 위험이 5배나 증가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 중 30%가 1년 안에 심장 관련 문제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사실입니다. 바나나의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엄청난 당분 함량입니다. 잘 익은 바나나 한 개의 당분은 각설탕 6개와 맞먹는 양입니다. 60세 이후 인슐린 감수성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이런 고당분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 공복에 바나나를 드시는데 이는 정말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갑자기 들어온 높은 당분은 혈당을 순식간에 치솟게 만듭니다. 췌장이 과도하게 인슐린을 분비하다가 결국 지쳐서 망가집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당뇨병은 시간 문제입니다. 실제로 국내 당뇨병 전문 병원의 조사 결과 새로 진단받은 60대 당뇨 환자의 40%가 바나나를 건강식으로 매일 먹어왔다고 합니다. 바나나에는 또한 티라민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켜 혈압을 순간적으로 급상승시킵니다. 이미 혈관이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은 60세 이상에서는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이 바나나를 먹으면 약효가 떨어지거나 오히려 위험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욱이 바나나는 변비를 심각하게 악화시킵니다. 특히 덜 익은 바나나의 저항성 전분은 60세 이후 약해진 장 기능으로는 소화되지 않고 장에서 굳어져 심한 경우 장폐색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나나를 즐겨 먹다가 심한 변비로 고생하며 응급실에 실려온 어르신들이 적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바나나를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드셨다면 오늘이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바나나는 60세 이후에는 절대 금물입니다. 여러분의 심장과 신장, 그리고 생명을 지키려면 바나나와는 영원히 작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위험한 과일은 바로 포도입니다. 포도는 과일의 보석이라 불리며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만 60세 이후에는 달콤한 독약과 같습니다. 포도의 가장 큰 문제는 상상을 초월하는 당분 함량입니다. 포도 한 송이에는 무려 60개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콜라 2캔보다 많은 엄청난 양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포도당과 과당이 동시에 높은 농도로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당분이 합쳐지면 60세 이후 약해진 췌장에 치명적인 부담을 줍니다. 혈당이 매우 높아지는 것은 순식간이고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다가 결국 췌장 기능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실제로 국립암센터에서 실시한 대규모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 포도를 주 4회 이상 섭취하는 그룹의 제2형 당뇨병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무려 3,2배나 높았습니다. 특히 요즘 인기 있는 샤인머스켓 같은 대형 포도는 당도가 더욱 높아 위험성이 배가 됩니다. 포도의 또 다른 치명적인 문제는 높은 옥살산 함량입니다. 포도에 다량 들어있는 옥살산은 체내 칼슘과 결합해 신장 결석을 만듭니다. 60세 이후 수분 섭취가 부족하고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작은 결석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장 결석의 고통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옆구리를 칼로 도려내는 듯한 극심한 통증에 구토와 혈뇨까지 동반됩니다. 한 번 생긴 결석은 85%의 재발률을 보이며 반복될수록 신장 기능은 더욱 악화됩니다. 결국 만성 신부전으로 이어져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포도는 또한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혈전 예방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포도를 먹으면 출혈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실제로 포도를 먹고 잇몸 출혈이나 코피가 멈추지 않아 응급실에 온 사례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건포도는 더욱 위험합니다.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과 옥살산이 4배 이상 농축되어 있습니다. 건포도 한 줌이 생포도 한 송이보다 훨씬 더 해롭습니다. 포도즙이나 포도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액체 형태로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더욱 급격히 올립니다. 포대는 농약 잔류 문제도 심각합니다. 포도는 껍질째 먹는 과일이라 농약에 더 많이 노출됩니다. 60세 이후 해독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간에는 이런 화학물질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집에 있는 포도를 모두 치우십시오. 60세 이후 포도는 혈당을 폭발시키고 신장을 망가뜨리는 위험한 과일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려면 포도와는 완전히 결별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위험 과일은 열대 과일의 왕이라 불리는 망고입니다. 망고는 영양가가 높다고 알려졌지만 60세 이후에는 몸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과일입니다. 망고의 가장 큰 문제는 극도로 높은 혈당 지수입니다. 망고의 혈당 지수는 무려 85로 흰쌀밥보다도 높습니다. 이는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리는 수준입니다. 망고 하나에는 50기 넘는 당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하루 권장 당분 섭취량의 2배가 넘는 엄청난 양입니다. 60세 이후 당 대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이런 고당분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망고가 인슐린 저항성을 급격히 악화시킨다는 점입니다. 망고의 높은 과당은 간에서 직접 지방으로 전환되어 지방간을 만들고 이는 곧 심각한 인슐린 저항성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당뇨병 전 단계를 거쳐 완전한 당뇨병으로 빠르게 발전합니다. 망고에는 또한 우르시올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오시나무에서 발견되는 것과 동일한 성분으로 심각한 알레르기를 유발합니다. 젊을 때는 면역 시스템이 강해 별 문제가 없어도 60세 이후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망고 알레르기는 단순한 가려움에서 시작해 입술과 혀가 심하게 붓고 목구멍이 조여옵니다. 심한 경우 기도가 완전히 막혀 질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망고를 먹고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한 사례도 여러 건 보고되었습니다. 망고는 또한 소화기관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망고의 거친 섬유질은 60세 이후 약해진 장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발효되어 심한 가스와 복통을 일으킵니다. 심한 경우 장폐색이나 개실염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망고의 높은 비타민 A 함량도 큰 문제입니다. 적당량은 좋지만 과다 섭취하면 간에 축적되어 독성을 나타냅니다. 60세 이후 간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비타민 A 과다증으로 두통, 구토, 심각한 간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더욱이 망고는 혈액 응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망고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이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해 출혈 경향을 크게 높입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는 분들에게는 특히 위험합니다. 망고는 칼로리도 매우 높습니다. 망고 하나가 거의 250칼로리로 밥 한 공기보다 많습니다. 60세 이후 기초대사율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이런 고칼로리 과일을 먹으면 복부 비만과 대사증후군이 급격히 악화됩니다. 달콤한 망고의 유혹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60세 이후 망고는 혈당을 폭발시키고 알레르기를 일으키며 간과 장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위험한 과일입니다. 오늘부터 망고는 여러분의 식탁에서 영원히 퇴출시키셔야 합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위험 과일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을철에 즐겨 먹는 감입니다. 감은 전통 과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 왔지만 60세 이후에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과일입니다. 감의 가장 큰 문제는 높은 탄닌 성분입니다. 감에 들어있는 다량의 탄닌은 60세 이후 위산 분비가 현저히 줄어든 상태에서 위석을 형성합니다. 위석은 말 그대로 위 속에 생기는 돌덩어리로 음식물과 탄닌이 뭉쳐 단단하게 굳은 것입니다. 위석이 생기면 극심한 복통과 구토가 시작됩니다.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명치가 찢어지듯 아프고 체한 것 같은 느낌이 계속됩니다. 위석이 점점 커지면 위출구를 완전히 막아 음식물이 전혀 내려가지 않고 심한 경우 위천공이나 장폐색으로 이어져 긴급 응급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연구에 따르면 위석으로 수술받은 60세 이상 환자의 75%가 감을 자주 먹었으며 특히 떫은 감을 즐겨 먹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번 위석이 생긴 사람은 재발 확률이 무려 90%에 달해 평생 고통받게 됩니다. 감의 높은 당분도 큰 문제입니다. 잘 익은 단감 하나에는 30개 당분이 들어있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특히 감은 과당 비율이 매우 높아 간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고 중성지방을 빠르게 증가시킵니다. 곶감은 더욱 위험합니다. 곶감은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과 탄닌이 5배 이상 농축됩니다. 곶감 2개만 먹어도 혈당이 매우 높아지고 위석 위험은 10배 이상 증가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곶감을 건강 간식으로 생각하시지만 이는 큰 착각입니다. 감은 또한 베타카로틴 과다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감에 들어있는 과도한 베타카로틴은 60세 이후 간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제대로 대사되지 않고 피부에 축적됩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이 노랗게 변하고 심한 경우 간 손상까지 올 수 있습니다. 감의 탄닌은 또한 철분 흡수를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60세 이후 빈혈이 있는 분들이 감을 먹으면 철분 결핍이 더욱 악화되어 극심한 피로와 어지러움을 겪게 됩니다. 철분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더욱이 감은 변비를 매우 심하게 악화시킵니다. 탄닌이 장 운동을 억제하고 대변을 단단하게 만들어 배변을 극도로 어렵게 합니다. 60세 이후 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감을 먹으면 일주일 이상 심한 변비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감을 우유나 해산물과 함께 먹으면 더욱 위험합니다. 탄닌이 단백질과 결합해 소화불량과 복통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 식중독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홍시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홍시는 부드럽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안심하시지만 탄닌과 당분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오히려 물렁한 상태라 더 빨리 흡수되어 혈당을 급상승시킵니다. 가을의 선물이라는 감이지만 60세 이후에는 위석을 만들고 혈당을 올리며 변비를 악화시키는 매우 위험한 과일입니다. 여러분의 소화기관을 지키려면 감과는 완전히 이별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60세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4가지 위험한 과일을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바나나, 포도, 망고, 감. 이 4가지 과일은 오늘부로 여러분의 식단에서 완전히 제외하셔야 합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60세 이후 반드시 드셔야 할 생명을 살리는 과일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과일들은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뇌를 보호하며 암을 예방하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잠깐 이 정보가 유익하다면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세요. 첫 번째로 강력하게 추천하는 과일은 기적의 열매라 불리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60세 이후 뇌와 혈관을 지키는 최고의 수호천사입니다. 블루베리의 가장 큰 장점은 놀랍도록 낮은 당분 함량입니다. 블루베리 100개는 겨우 9개 당분만 들어있어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혈당 지수도 53으로 매우 낮아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성분입니다. 이 보라색 색소는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 감퇴를 막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매일 50kg씩 섭취한 그룹은 치매 발생률이 무려 43% 감소했습니다. 블루베리는 또한 혈관을 젊게 만듭니다. 블루베리의 폴리페놀이 혈관벽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줍니다. 실제로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수축기 혈압이 평균 8mmHz 감소했습니다. 블루베리는 암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특히 대장암과 전립선암 예방 효과가 뛰어나 60세 이후 암 걱정을 덜어줍니다. 블루베리의 항암 성분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전이를 막는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시력 보호 효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망막을 보호하고 노인성 황반변성을 예방합니다. 백내장 진행도 늦춰주어 60세 이후 시력 저하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권장량은 생블루베리 기준 50g 정도입니다. 한 줌 분량으로 아침 식사 후에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가가 거의 동일하니 계절에 관계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추천 과일은 하루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사과입니다. 사과는 60세 이후에도 안전하면서 건강 효과가 탁월한 완벽한 과일입니다. 사과의 가장 큰 장점은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펙틴은 당분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 혈당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사과를 먹으면 혈당이 서서히 오르고 서서히 내려가 췌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펙틴은 또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처해로 배출시켜 혈관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사과를 매일 먹은 사람들은 LDL 콜레스테롤이 평균 23% 감소했습니다. 사과는 장 건강의 보물입니다. 사과의 식이섬유가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유해균을 억제해 60세 이후 흔한 변비와 설사를 동시에 해결해 줍니다. 대장암 예방 효과도 입증되어 장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최고의 과일입니다. 사과 껍질에는 우르솔산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근육 감소를 막고 체지방을 줄여주어 60세 이후 근감소증을 예방합니다. 껍질째 드시면 노화 방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과의 케르세틴 성분은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관절염, 동맥경화 등 60세 이후 흔한 염증성 질환을 예방하고 완화시켜줍니다. 만성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사과는 천연 소염제입니다. 하루 권장량은 중간 크기 사과 1개입니다. 아침 식사 후나 오후 간식으로 드시되 저녁 늦게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에는 드시지 마시고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세 번째 추천 과일은 숲속의 버터라 불리는 아보카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보카도를 채소로 알고 계시지만 식물학적으로는 과일이며 60세 이후에는 생명을 연장시키는 슈퍼 과일입니다. 아보카도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당분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아보카도 100개는 겨우 0.6개 당분만 들어있어 혈당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당뇨병 환자도 마음 놓고 드실 수 있는 유일한 과일입니다. 아보카도는 좋은 지방의 보고입니다. 아보카도의 지방은 대부분 단일 불포화 지방산으로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입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을 현저히 줄여 60세 이후 가장 중요한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특히 아보카도의 올레산은 뇌 건강에 탁월합니다. 뇌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신경 전달 물질 생성을 도와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치매 예방은 물론 우울증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아보카도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눈의 황반을 보호해 노인성 황반 변성을 예방합니다. 백내장 위험도 줄여주어 60세 이후 시력 보호에 필수적입니다. 칼륨도 적당량 들어있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와 달리 과도하지 않은 양이라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하루 권장량은 아보카도 반 개입니다. 칼로리가 높으므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아침 식사 때 토스트에 발라 드시거나 샐러드에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추천 과일은 빨간 보약이라 불리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를 채소로 아시는 분들이 많지만 식물학적으로는 과일이며 60세 이후 암과 싸우는 최강의 전사입니다. 토마토의 가장 큰 보물은 라이코펜입니다. 이 붉은 색소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암세포를 파괴하고 전이를 막습니다. 특히 전립선암, 폐암, 위암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주 5회 이상 섭취한 남성의 전립선암 발생률이 40% 감소했습니다. 여성의 경우 유방암과 난소암 예방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토마토는 혈관 청소부입니다. 라이코펜이 혈관벽에 쌓인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을 제거하고 혈관을 유연하게 만듭니다.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뇌졸중, 심근경색 위험을 현저히 낮춰줍니다. 토마토의 당분은 매우 낮습니다. 토마토 100개에 겨우 3.9개 당분만 들어있어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당뇨병 환자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으며 오히려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토마토가 가열하면 더 좋다는 점입니다. 익힌 토마토는 라이코펜 흡수율이 5배나 높아집니다. 토마토 소스, 토마토 스프, 구운 토마토 등 다양하게 조리해서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하루 권장량은 중간 크기 토마토 2개 또는 방울토마토 10개 정도입니다.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리브 오일과 함께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가 더욱 좋아집니다. 10세 이후 올바른 과일 섭취법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식후 1~2시간이 최적입니다. 공복과 저녁 8시 이후는 피하세요. 양은 하루 200g 이하로 제한하세요. 블루베리 한 줌, 사과 반 개, 아보카도 4개, 토마토 하나가 적당합니다. 30번 이상 충분히 씹어 드세요. 천천히 먹어야 소화도 잘 되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약물 복용 시 2시간 간격을 두세요. 자몽은 절대 금물입니다. 하루 1.5리터 이상 물을 마시되 과일 섭취 30분 전에 한 잔 마시면 좋습니다. 블루베리는 냉장 3일, 사과는 냉장 한 달, 아보카도는 실온 후 냉장, 토마토는 실온 보관이 최적입니다. 식후 1시간 혈당이 140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오늘 핵심을 다시 정리합니다. 위험 과일 4가지 바나나, 포도, 망고, 감은 즉시 중단하세요. 건강 과일 4가지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 토마토는 매일 드세요. 지금 당장 실천하세요.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가족과 지인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올바른 선택을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